안녕하세요. 판있는 덕입니다. 이번 피해게임 X4화를 보면서 가장 집중해서 본 건 메인 매치에서의 연합이었습니다. 게임이 공개된 지 30초 만에 P1, C, R 이 세 팀이 하나의 연합을 완성하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편인데도 라운드 중 모두가 서로를 의심합니다. 혹시 배신하는 건 아닐지, 혹시 우리 팀만 손해보는 건 아닐지. 결국 각 팀은 연합을 유지하면서도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을 시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렇게 서로를 믿지 못했는데도 연합은 결국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 오늘은 이 피해게임 X4화를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주제, 왜 세 팀의 다수 연합은 서로를 믿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럼에도 왜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작진은 처음부터 연합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 메인 매치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작진은 처음부터 연합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이번 매치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게임의 룰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1위는 자금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3위까지는 생존하고, 4위와 5위는 데스매치, 5위는 전원 탈락과 4위는 야외 생존지로 이동하는,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내가 1등을 하는 것보다 두 팀만 아래로 보내면 살아남을 수 있는 게임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번 회차의 제목도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 개인의 활약보다 팀과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은 제목이었습니다. 즉, 제작진은 처음부터 과연 누가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가, 이 부분을 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연합은 30초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실제로 게임이 공개되자마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판이 움직입니다. 물론 편집상 연합이 완성되기 전처럼 보이는 그림부터 보여졌었는데, P1의 이태규님은 P2의 이진영님과 플레이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 P3를 견제하자라고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지난주에 예상했듯이 P3에 대한 견제가 바로 들어가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한편 윤빈님 역시 박지민님을 찾아가서 나는 모든 팀의 자금을 알고 있다, P3와 C를 데스매치로 보내고 싶다 라며 이미 연합을 염두에 둔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김유현님과 이태균님의 대화에서 이번 판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 꼴찌 만들게 할 수 있지 않나? 할 수 있죠. 형은 어디랑 하고 싶어요? 세 팀이 연합하면 두 팀은 무조건 불리하다. 이런 대화가 이번 메인 매치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곧바로 곽범님까지 섭외하면서 게임이 시작한 지 30초 만에 P1, C 세 팀의 연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합은 처음부터 신뢰로 만들어진 연합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장면이 인상 깊었는데요. 사실 김유현님은 데스매치 이후 연합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김경훈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연맹하면 우린 P1이랑 하면 되고, 이게 애매해질 경우엔 내가 희대의 개새끼가 되겠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배신할 수도 있다는 전제를 깔아두는 겁니다. 즉, 연합은 필요하지만 끝까지 믿지는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곽범님 역시 비슷했습니다. 데스매치 투표 과정에서 P2가 도와주기로 했었지만 결국 뒤통수를 맞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P1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그건 역시 믿어서라기보다는 3위 안에 들어야 하는 조건이라면 세 팀 연합에 들어가야지 두 팀 연합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냐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번 연합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이들은 깊은 신뢰관계를 갖고 뭉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존을 위해 같은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번 연합은 어쨌든 단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게임이 시작되자 이상한 장면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같은 연합인데도 모두가 다른 속내를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게임이 시작되자 연합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시작부터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첫 번째 변수는 1라운드부터 시작됐습니다. 원래 연합의 계획대로라면 김남인님이 물품을 낙찰받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남인님은 끝내
입찰하지 않았고 연합은 첫 라운드부터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바로 이 순간부터 각 팀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연합만 믿고 있다가는 자칫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연합을 유지하면서도 자기 팀의 안전장치를 하나씩 만들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P1이었습니다. 연합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팀이지만 정작 경매에서는 가치가 높은 물품들을 계속 자신들의 것으로 가져갑니다. 무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까지요. 물론 연합의 승리를 위해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팀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 먹고 이대로 끝나버리는 건 아닐지. 실제로 C팀과 R팀은 게임이 진행될수록 연합의 전략을 따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자신들의 안전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강지훈님은 실수한 척 하면서라도 무조건 먹어라. 김경훈님 역시 전략을 주도하는 이태균님을 찾아가서 우리 둘이 1등과 2등을 하자 라고 하면서 연합보다는 자신들의 위치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김유현님 역시 가치보다 일단 물건을 확보하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결국 세 팀 모두 연합은 유지하되 우리 팀만 손해보는 상황은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연합은 왜 성공했을까요? 여기까지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연합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 실제로 첫 라운드부터 예상 밖의 변수가 생겼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연합의 계획대로라면 김남희님이 첫 물품을 낙찰받았어야 했고 라운드 종료 후 아이템도 구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찰을 하지 않으면서 첫 번째 계획부터 끝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박지민님이 이러다가 세 팀이 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질 수도 있겠다라는 인터뷰도 하셨습니다. 결국 물품이 없는 R팀과 C팀은 전략상 한 팀은 큐브를 쓰지 않고 있다가 상대팀이 올인해서라도 물품을 먹으려고 할 때 카운터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게 우리 팀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각자가 팀 내에서 하고 있어요. 이후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연합팀은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해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는데 세 팀이 모두 경매에 참여하면서 입찰가를 높인 상태로 물품을 가져가고 그것마저도 P1이 낙찰을 받았기에 C팀과 R팀은 혹시 우리 팀만 손해보는 건 아닐지 계속해서 불안해합니다. 연합은 유지되고 있었지만 각 팀은 조금씩 자신들의 안전도 함께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P1의 이태균님은 R팀이 낙찰받게 된다면 다음 라운드에서 경매 순서가 연합팀의 유리한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C팀이 낙찰받는 전략을 세웠지만 그러한 자세한 내부 사정까지는 다 전달이 안 되었는지 R팀은 곽범님이 자신에게는 바보카드가 한 장 있다면서 비싼 물품이 나오면 실수로 먹었다고 연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든지 C팀은 자기 팀이 물품을 먹는 게 확정이 아닌 상황이라면 이전 라운드처럼 김미연님이 트롤해서 무조건 먹어야 한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오갑니다. 이런 불신관계가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결과는 세 팀이 모두 생존. 오히려 연합은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합니다. 도대체 이건 왜 가능했었던 걸까요? 이번 연합을 움직인 건 신뢰가 아니라 판읽기였습니다. 저는 이번 세 팀의 연합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서로를 믿어서였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가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세 팀 모두 아직 비연합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팀이 배신한다면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다는 불안함을 가지고 플레이해야 했을 겁니다. 이 말은 모두가 상대도 지금은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번 연합은 서로를 믿은 연합이 아니라 상대의 선택을 읽으면서 유지되는 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플랜 B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중간중간 보였던 행동들도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김경훈님은 연합 안에서도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만들려고 했었고 강지훈님은 혹시를 대비해서 물품을 먼저 확보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각 팀은 연합을 깨려는 것이 아니라 연합이 깨졌을 때를 대비해서 살아남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메인 매치에서 가장 많이 나온 감정은 배신이 아니라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있는 판에서는 사람은 신뢰보다 대비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합은 성공하는 순간부터 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의 연합은 처음부터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합은 서로를 믿어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라 이번 한 게임을 넘기기 위한 계약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방송 마지막 이태균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데스매치에서 살아 돌아온 팀은 분명 우리를 노릴 것이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번 연합은 성공했지만 공동의 적이 사라지는 순간 이제 서로가 가장 큰 경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팀의 연합의 진짜 의미는 가장 강한 연합이 아니라 언제든지 깨질 수밖에 없는 연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회차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번 연합을 유지하게 만든 것도 각 팀이 불안해했던 것도 결국은 상대의 선택을 읽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무엇을 통해서 읽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정보입니다. 누군가는 정보를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정보를 숨겼고 누군가는 정보가 부족해서 판단을 놓쳤습니다. 사실 이번 메인 매치는 연합의 게임인 동시에 정보의 게임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판 있는 덕이었습니다.